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각자의 입장은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고, 제가 36살 자전거 입문할 때 삼천리 철TV를 되게 싸게 팔았습니다. 20만원에 21단.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7, 8만원에 깡쳐서 철TV를 타기 시작했어요. 철TV를 탔는데 자전거가 서울에 자전거길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와, 신세계네? 그때 제가 유산소로 수영을 할 텐데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사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이사님이 사이클로크로스 자전거를 빌려주시더라고. 로드처럼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그 타이어는 두껍고 그런 자전거를 저한테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휴가 때 국토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이클로크로스를 딱 탔는데 철TV 타다 사이클로크로스를 타니까 신세계더라고요. 막 평지를 쏘는데 30km가 나오더라고. 30, 35. 와, 이거 뭐지? 나는 자전거에 재능이 있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이클크로스를 자전거 타고 국토종주를 갔다 오니까 이제 자전거를 좀 빨리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로드라는 걸 알게 되고 로드 자전거에 입문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뭐 다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애 둘 키우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제가 벌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제가 용돈 15만원 받을 때니까, 근데 제가 자전거를 그때 당시에 기함이 한 700, 800만원 했을 때였거든요. 하나 기억이 나요. 제가 철TV를 탈 때 누가 서벨로 S3를 타고 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벨로 S3를 타고 와서 이게 바로 손가락 2개로 들리는 자전거다. 몇 킬로대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손가락으로 들어보고, 와, 욕해도 돼요? 와, 신발 이거 뭐지?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800만원이라 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미쳤네, 자전거에 800만원을 태워? 돈 많은갑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건 그거를 맛보고 나니까 저도 자전거를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용돈 15만원에 그때 당시에 제 비상금 통장에 한 200만원 있었나? 힘들게 모은 돈 한 200만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지.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벌이한 거는 매달 다 쓰는데 마이너스 아닌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헬스장 가고 간간히 수영 자전거 타고 투어봉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있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사고 싶었어. 그래서 맨날 핸드폰으로 자전거 중고 나라에 자전거 보고 로드 자전거 좋은 거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내가 항상 그걸 보는 걸 옆에서 지그시 보셨나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비상금을 털어줬습니다. 어머니 비상금 틀어주면서 어머니가 이거 사고 싶은 거 사라 하면서 어머니가 비상금을 털어줘가지고 제가 로드 자전거를 사게 됐거든요. 아마도 애기를 키우시는 그냥 직장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식을 했거나 코인을 해서 조금 자기 비상금이 거기에 펑트기 되었거나 직장 말고 다른 수익이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한 번 정도 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애들을 키우면서 다니는 직장인들이 기함을 사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 얘기를 일단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좀 쓸쓸하네, 옛날 얘기하니까. 자, 일단 고민을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자, 다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제 사항에 대해서 전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로드에 입문해서 로드에 푹 빠져버린 35살 아빠 둘 곤땡땡입니다. 일단 한 달 전에 로드를 입문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근에서 20에서 30만원짜리 중고로 사서 애들과 자전거를 타려는 생각이었지만 동네 자전거방을 놀러 갔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중국 제품인 사바 콜로라도 5S 디자인에 반해 일단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면서 피팅 공부도 해서 지금은 제 몸에 맞게 휠, 스플라켓도 바꿔서 만족스러운데요. 네, 주변에서 이제 주변
주변에서 이제 이 정도 타면 기한급 가야 된다면서 펌프를 넣었습니다. 일단 몸이 좀 오르신 걸로 보여요. 어느 정도 자전거를 좀 타시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펌프를 주신 것 같고, 중국제는 안 좋다고요. 일단은 다 읽을게요. 자, 기한만 가면 항속이 더 올라갈 거라며 저의 팔랑기를 팔랑팔랑 거리게 하는데요. 누구나 이 시점 되면 누구나 기가 팔랑팔랑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제 자전거는 디스크가 아닌 림브라 디스크가 있는 로드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디스크만 달려 있었다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로드를 기한급으로 가면 현재와 파워가 같다는 가정하에 항속이나 어필이 좀 더 쉬워진다는 말이 기분 첫 자전거를 떠나보내는 생각도 해봤는데, 말이 이제 계속 들어오시겠지? 말이 맞는 건가요? 자, 기변 후 첫 자전거를 떠나보내는 생각도 해봤는데 정이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좋은 자전거는 아니지만 매일 닦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에 애착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일단 자전거를 타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서 자전거 재미를 지금 마음껏 느끼시고 계신 시점이지 않을까. 형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냉철한 형님의 생각 꼭 부탁드립니다. 냉철한? 알겠습니다. 제가 냉철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형님 유튜브 보면서 처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볼수록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캠핑 유튜브를 좀 했는데 현실적이 쉽지가 않아 요즘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님은 10년 넘게 직장을 하면서도 꾸준히 유튜브 하시고 성실하게 될 일을 제가 직장생활 20년 했어요. 20년 넘게 했고 유튜브는 한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는 끈질기다, 즐기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수익이 없을 때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 좋게 봐줘서 감사하고, 11일이면 직장생활 만 10년 차고 다른 생활 많이 했는데 형님 유튜브 생활하면서 많이 올려주세요. 갈비탕 한 그릇 덜 먹는다고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씩 집어갈게요. 35살의 아빠 둘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굉장히 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육아에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애기들 키우는데 힘들 때 이 시점에 애기 둘을 키우는데 엄마도 힘들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 거고. 근데 아빠도 힘든데 그 어린 애들을 케어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도 한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나이일 것 같아요. 일 제일 많이 하는 대리급 정도 되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량도 많으실 것 같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한테 힐링이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35살 때쯤 되면 저도 그때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 저 아빠는 한 명이에요. 아들 둘 아빠. 죄송해요. 제 발음 똑바로 안 했는데. 오늘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 발음이 잘못해가지고. 나는 내 애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은 무엇이며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를 약간은 고민할 시점에 중고로 사서 애들이랑 자전거 탈 생각을 했는데, 동네 자전거방 놀러 갔다가 모른 채 중국 제품 사바 콜라보로트 S5, 이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일단 풀카본의 시마노 105 기계식 구동계로 보입니다. 일단 알리에서 파는 그런 가품이 아니라 자기들 메이커를 걸고 파는 거기 때문에 중국제니까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입문용으로는 딱 괜찮은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고, 피팅도 공부하고. 자, 여기에서 또 아저씨들의 또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피팅을 20-30만원 주고 피팅을 받아야 되냐를 고민을 하게 돼요. 자전거를 타면 20-30만원이면 지금 자전거가 한 100 얼마짜리 샀잖아? 그러면 20-30만원이면 지금 자전거 가격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피팅을 본인이 유튜브나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맞췄을 때 몸에 통증이 없으면 하셔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통증이 안 잡히면 내 몸이 더 소중하니까 20-30만원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피팅을 받아보시는 거는 투자다 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치, 몸이 안 아프면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은 20-30만원 아낀다고 몸 아프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팅 공부대에서 지금은 제 몸에 맞게 휠 스플라켓 바꿔서 만족스러운데요. 일단은 자전거에 쏙 빠졌다는 걸 요 글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유튜브 보고 피팅도 하고 힐도 스플라켓도 찾아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제보해준 분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는지를 먼저 말하고 말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되나요? 일단 살 때는 나름 비싸게 주고 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모임에 나가보니까 제 거는 세발 자전거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봉착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동호회나 주변인들하고 타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이 정도 타면 기한급 가야 된다고 펌프를 넣습니다. 펌프를 넣는다는 건 어디 동호회에 가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안 흐르고 어느 정도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몸이 올라왔다는 거지. 몸이 올랐기 때문에 아 너는 이제 기변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계획구로 가면 항상이 더 올라갈 거라며 저희의 팔랑귀를 팔랑거리게 하네요.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오늘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던 과연 지금 기한급이라고 하면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급까지 갔던 최하의 기한급을 맞추더라도 1,000만원 이상급이 됐던 그 기한, 최상급 카본 프레임에 최상급 구동계 그리고 최상급 휠이 들어가 있는 다 최상급 맞추려면 2,000만원 생각해야 돼요. 휠은 중기한급을 꼽더라도 약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그 기한급을 타면 과연 나의 실력은 일취월장할 것인가? 겁나 빨라질 것인가?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입문자분들, 수많은 입문용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기함을 타면서도 기함의 눈이 힐끗힐끗 가시는 수많은 자덕분들에게 드러나이다가 답을 드립니다. 내 말이 다 맞진 않아요. 자, 일단 기함을 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제일 큰 장점, 기본이가 좋다. 제일 큰 단점, 통장이 가벼워진다. 바꿀 수 없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과연 퍼포먼스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지는가? 뭐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봤어요. 저도 뭐 철TV부터 타면서 사이클 크로스 타고 뭐 기암 타보고 다른 사람 중기암 타보고 지금 나오는 신형 자전거 타보고 다 타봤는데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나의 자본이 어디까지냐, 이거를 빚을 내서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돈을 빌려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원이 형님처럼 내가 백 살 돈이 500만원 있어. 500만원 있어. 근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300만원 준대. 자기 비상금 껴서 줄 테니까 800만원 맞춰줘. 그러면 그 800만원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 보탰을 때 내가 기함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기함을 사도 된다고 봐. 퍼포먼스 이전에 내 만족 때문에 마이너스 안 하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의 80-90%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기함을 질러도 된다고 합니다. 왜요? 자, 여기서 수많은 아저씨들, 아줌마들, 자덕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요즘 너무 재미없는데 아니 이거 1,000만원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해? 뭐 애기도 키워야 되고 아파트 중도금도 내고 이제 다 내야 되지만 내 돈 1,000만원에 나의 이 심폐, 건강, 내 당뇨, 내 지방 다 뺄 수 있어 자전거로. 이거 사면 내가 한 달에 한 1,000km 탈 수 있을 것 같아. 1,000km를 타는데 퍼포먼스가 잘 나가지고 막 PR 찍고 콩 찍으면서 진짜 신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000만원이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1,000만원이 내 건강이 중요하지. 그냥 지르자.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 어떻게든 끼워 맞춰 사고 싶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자전거 살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그리고 싶었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사고 싶었어. 딱 정의를 해드리면 뭐다? 중기한급 정도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자전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자전거를 제가 타면서 시승 이렇게 리뷰를 많이 찍어 보니 예전 기한급의 퍼포먼스만큼 중기한급들이 내고 1,000만원 이하급, 약 1,000만원 선이에요. 이제 중기압이 약 1,000만원 선이 됐기 때문에 기계식이 아닌 전동식 포스나 울테, 풀카본의 에어론지, 올라운드인지를 선택하고 완성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무리가 안 된다면 지금 이제 타고 있는 게 입문형이잖아요. 딱 거기서 중기함을 딱 넘어가면 신세계구나를 한 달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카본 등급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카본 등급보다는 구동계가 그리고 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휠과 구동계가 중기하급 되는 정도의 클래스의 자전거를 사라. 두아의 아빠지만 제가 얼마 정도의 그 재력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 입문용 자전거를 딱 샀을 때 굉장히 만족하신 걸로 봐서는 저는 중기하급까지 정도는 아빠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기압 정도는 사도 된다. 아니, 근데 내가 재력이 되면 바로 기압으로 가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재력이 되고 내가 무리선이 아니면 그냥 한 방에 기압을 가세요. 한 방에. 근데 진짜 이제는 완전 기압을 가려면 1500에서 2000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무리다 싶으면 중기압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자전거를 오래 탈 거면 대신에 좋은 자전거를 타면 빨라지는 건 맞고요. 중기압과 기압의 퍼포먼스 차이는 저는 5%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입문용과 중기압의 퍼포먼스 차이는 10%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입문용 105 기계식 그냥 카본 자전거를 타다가 중기압을 갔을 때는 최소 10% 정도의 퍼포먼스는 올라간다. 왜냐면 무게가 줄 거고 거기서 돌아가는 구동계에서 그런 힘 손실도 다 줄 거고 그 10%가 되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기압과 기압은 저는 5% 정도라고 봐요. 5%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중기압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입문을 했다면 중기압까지는 가봐라. 체감은 30%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가 좋거든. 기분이가 좋거든. 무리다. 중기압도 무리면 저는 중고 자전거를 잘 보는 사람과 님의 중고 자전거를 타도 저는 된다고 봐요. 디스크가 제동이 좋고 요즘엔 다 디스크가 대세고 디스크를 사는 게 맞지만 저는 림을 5년 동안 타고 지금 디스크도 타잖아요. 그럼 제동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하지만 비 올 때 빼고는 림도 충분히 탈만해요. 탈만합니다. 림이 중고가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림 중고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압이나 중기압을 살 때 가장 큰 건 기분이가 좋다, 두 번째는 뭐다, 지갑이 가벼워진다, 세 번째는 퍼포먼스는 당연히 올라간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차감으로 인해서 남에게 목에 힘이 좀 들어가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 저희 동호회만 봐도 다 오면 거의 다 기압이에요. 근데 내 기압을 샀다고 내가 몸에 힘을 주지 남이 와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내 만족 그리고 퍼포먼스의 상승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돈을 투자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답이 되었네요. 차이가 있는지 그게 근데 답변. 차이는 있습니다. 림부 자전거 뭐 2, 300짜리 타도 잘 타는 사람 많아요. 자전거 잘 타면 자전거가 별로 안 좋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뭘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잘 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니지. 안전하게 타고 잘 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재력이 된다면 기압을 가시면 좋아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오버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자전거를 입문해서 열심히 탈 거면 중기압까지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무리선이 아니라면. 그리고 뭐 여유가 있으면 기압 가면 누가 뭐라고 해요. 기압 가도 돼요. 근데 퍼포먼스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근데 나는 카본의 등급보다는 휠과 구동계 그리고 내가 탔을 때 편안하지 않느냐 편안하느냐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자전거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계속 림부를 타고 있지만 저는 진짜 자전거를 굳이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전거를 타는 수많은 이제 아빠들이 더 많죠. 엄마들도 계실 거지만 자전거 건강을 위해서 타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드는 운동인 건 맞고요. 위험한 운동인 것도 맞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적절히 보고 즐기기 위한 건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즐기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엮이다 보면 동호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오버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전거를 평균적으로 타고 싶다면 중기압 정도의 자전거에 안전장치 불박과 헬멧에 돈 아끼지 말고 뭐 옷에 의류나 이런 것들은 저는 싼 거 사도 된다고 봐요. 신발도 자기한테 잘 맞는 싼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서 아끼면 좋은 자전거는 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